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들어보고 있는데요. 수요일인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님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 일단 하락으로 좀 마쳤는데요. 중요했던 이슈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은 부채 한도 협상 관련돼서 사실 이 협상 논의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장이 끝나고 협상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결과까지 나오게 됐는데 뭐 결과 자체는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처럼 별 내용은 없었어요. 네.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들이 이 공화당에서는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까지 썼던 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폭 감소를 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조건부 없이 우리가 부채 한도를 상향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사실상 좁혀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닐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보게 되면 6월 1일까지에 대한 부채액을 맞아요. 한도에 대한 협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들어오는 것을 재투자를 안 하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 7월 달까지 또 한 번 넘길 수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러한 이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아직도 한도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조금 지지부진하게 좀 잘 되지 않으면서 예전에 이제 2011년 요때쯤처럼 약간 뭐 신용등급 조정이 하향되거나 이럴 가능성까지는 아직 좀 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물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일부 이제 이 초당적 정책센터에서도 보게 되면은 연방정부의 디폴트 시점이 6월 초에서 8월 초에 나오게 될 것이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만약 안 좋게 이루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신용등급 강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어질 수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까지 사실 60년대 이후에 한 67번 뭐 이 네. 정도의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을 했었었는데 한 번도 안 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번에도 역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빌그로스 역시나 이제 부채 한도 이슈에 대한 부분에 이 문제시된 사례가 수없이 수없이 많은 부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됐는데 네.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어떻게든 이제 이 해결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도 역시나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한다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지 CPI라든지 이러한 이제 이 주요한 부분이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이 주식 관련돼서도 구체적인 포지션을 구축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지금 사실상 방향성이라는 이런 부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소폭의 하락에 나온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하게 좀 이슈를 업데이트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뉴욕 증시 상승 이유가 큰 IT 종목들 덕분이라는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웰링턴 실드에서 보게 되면은 이 미국 증시가 연초 대비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IT 매각캡 중심으로 상승폭이 계속적으로 좁다는 점이 지적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고 있어요. 4월 중순을 넘어가게 되면서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에 대한 비율 자체가 썩 좋지 못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이 매수 세력이 고갈되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에버코어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상반기 미국 증시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역시나 IT 메가캡인데, S&P 500의 상승의 3분의 1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네.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 단 5개 기업이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러한 IT 메가캡을 제외하고 나서는 계속적으로 주가에 대한 흐름 자체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이 일부 인공지능 이 기술의 활용에 주목을 하게 되면서 IT 메가캡들이 급등이 나오게 됐었던 부분이 있었었고, 이 급등을
토대로 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공백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증시 매도세가 이제 발발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 국내 시장도 그리고 미국 시장도 이제 소수의 종목들 그리고 소수 섹터 쪽으로 쏠림이 많은 부분 강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썩 좋지 못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의 메시지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지수가 상승하더라도 상승이 어느 정도 됐는지보다는 어떤 종목들이 올랐는지 상승의 질을 좀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게요.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의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리비안이 지금 시간외에서 잘 오르네요. 네, 리비안 실적 발표를 했어요. 시간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사실 그 전에 루시드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좋지 못한 흐름이 네. 나왔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상당 부분 시간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생산 목표가 한 5만 대 정도가 됐었었는데 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올해 생산 목표의 5만 대 생산을 재확인한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느냐라고도 네. 말씀을 하실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 때 생산 목표를 한 1만 2천 대 그리고 월가에서는 한 2만 대 정도를 예시를 했었었는데 네. 그 부분 관련돼서도 루시드가 정확하게 제시를 못했던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약 판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발표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역시나 발표를 하지 못했었어요. 그만큼 스타트업 이 관련된 전기차 업체들의 많은 업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많은 부분 해소를 시켜줬던 실적 발표의 내용이었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관련돼서도 이제 전기차 업체의 신생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재무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많은 워닝 시그널이 나오고 있거든요.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현금 보유액이 한 34억 달러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네. 2023년도에 30억 달러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2024년도에도 이제 21억 달러의 비용을 지출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관련돼서도 아직까지도 순이익의 이러한 이제 흑자 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흑자 전환이 안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현금 흐름이 계속적으로 좋지 못할 것이다. 그런 결국은 이제 이 자본 조달을 하기 위해서 네. 뭐 증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만큼 전기차 신생 업체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국내에 있는 전통 이제 관련된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보게 되면은 최대 실적을 달성을 맞아요. 하는 모습을 네. 보이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이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상황이 이제 많은 부분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신생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부분 이 영업 이익에 대한 이 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정통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제 내연기관 관련돼서 투자했던 부분에 대한 그렇죠. 이 투자 시기가 많은 부분 지났기 때문에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 줄어들게 되면서 투자에 대한 회수기로 많이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차들 관련돼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와 함께 내연기관차 관련된 투자 전략까지 함께 이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종목,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관심이 많으실 종목이죠. 쿠팡 역시나 조금 하락을 했더라고요. 실적 때문인가요? 실적은 잘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실적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에서는 한 1% 남짓한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 내용을 보게 되면은 2023년도 1분기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원화 기준으로 한 13% 정도, 원화 기준으로 20%고요. 네. 네, 이 미화 기준으로 한 13%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58억
억 달러를 이제 기록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8%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최초로 1억 달러를 넘기게 되는 네.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분기 연속으로 흑자 성장세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이 쿠팡의 활성 고객 수 자체가 전년도 대비 한 5% 증가를 했던 부분이 있게 됐었고요. 그리고 로켓 그로스라고 해서 보관, 포장, 배송, 반품 등이 모든 이 쿠팡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게 돼요. 근데 이 제품들에 대한 이 판매가 더욱더 많은 부분 올라가게 되면서 1인당 이 고객 매출에 대한 부분도 역시 한 8% 증가를 하게 되면서 305달러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어느 정도 이 국내에 있어서 이커머스 업체 중에 이런 로켓 배송을 하게 되고 이런 업체들 중에서는 역시나 1위의 업체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역시나 이 산업 관련돼서도 국내에서는 이제 다른 업체들이 있게 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켓컬리라든지 아니면 오아시스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있게 될 텐데 이 업체들과에 대한 격차를 결국은 테슬라와 그 일반 다른 전기차 여기에서에 대한 보여준 것과 동일하게 여기서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비록 비상장이기는 하지만 영업적자가 전년도에 한 3천억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와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흐름들 자체는 더욱더 간극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좀 1위 업체가 살아남는 항상 그런 구조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쿠팡이 그래도 예전에 계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었는데 드디어 좀 코로나19 이후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이후에는 이렇게 또 실적까지 잘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반도체 종목들도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볼게요. 어땠나요? 반도체 업체들도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1.8% 정도 하락을 하게 됐는데, 네. 전반적으로 대부분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었었고요. 그날 그 중에서도 실적을 발표했던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더욱더 심했습니다. 한 9% 정도 하락을 하게 됐었는데,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를 상회하게 되고, 2분기 같은 경우에, EPS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를 상회했던 부분이 있게 됐었는데 결국은 가이던스 관련돼서 시장 컨센서스 대비 조금 낮게 제시를 하게 되면서 이런 하락폭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이제 업황에 대해서 바닥을 짚고 턴어라운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더 딜레이 되는 이러한 흐름으로 전환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조금 낮게 제시를 하게 되면서 이러한 흐름에 어느 정도 방향성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보게 되면은 사실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실적 발표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걸로 알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네. 더 안 좋게 나왔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고 2분기 실적 관련돼서도 가이던스 자체가 상당히 전망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언제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회복기로 넘어가느냐 이러한 이제 투자 심리가 형성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주가의 흐름 역시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역시나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상당히 좀 답답할 것 같은데요. 또 저희가 막간에 살짝 홍보를 하자면 클래스 통해서 또 반도체와 관련된 K반도체 전략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를 찍으시면요. 이 신청을 또 접수를 할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이 반도체 전략과 관련된 이런 이슈들 필요하시다면 여기 QR코드 찍으시고 신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이 보잉과 관련된 이슈가 또 있었다고요? 네, 보잉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737 맥스 관련돼서 인도에 대한 이야기가 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밸런스에서 보게 되면은 이 비행 데이터에서 보잉 737 맥스의 여객기를 이 고객사에게 인도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유나이티드 항공이라든지 네. 기타의 이제 캐나다에 있는 항공이라든지 이쪽으로 많은 부분 이제 인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CNBC에서는 리안에어라는 아일랜드의 적과
항공사가 네. 보잉의 항공기를 대거 구매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 보잉 747 맥스 관련돼서 항공기를 150대를 구입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150대를 더 구입할 수도 있는 옵션을 이제 이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보잉 관련돼서 그 이전에 사실상 이 문제가 있었었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이런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딜레이가 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은 부분 다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저가 항공사들에 대한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다시 한 번 더 이제 네. 이 갱신을 하거나 아니면 잘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역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비행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렇죠. 가져오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 뭐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2, 3분기 정도에 추가적으로 보잉 관련돼서 이제 비행기를 이제 들여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보잉 관련돼서 이런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보잉에 이제 이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국내 항공주에 투자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항공 수요들이 폭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항공기를 또 구매하게 되잖아요. 보잉도 관심 가져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국내 증시는 좀 어떻게 출발할 걸로 보세요? 일단은 야간 선물을 보게 되면 한 네. 0.2% 정도 하락을 하게 됐었었는데 흐름 자체가 좀 좋지 못한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0.34% 내외의 이제 하락으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부분은 내일에 있게 될 이제 CPI에 대한 발표 그리고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방향성 자체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제와 비슷하게 방향성을 조금 보여주지 못한 가운데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혹은 아니면은 이제 개별 실적이 호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 위주로 다시 한 번 더 상승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어제 막판에 보게 되면은 이제 현대차에 대한 울산 공장 관련된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거기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막판에 오르게 되고 그 시간에서도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장 초반에는 그런 종목들군으로 먼저 많은 수급들이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종목을 좀 하나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종목을 가지고 온 건 삼성 SDI를 갖고 왔어요. 네. 사실 SDI를 갖고 온 거는 리비안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 시간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리비안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가져왔던 부분이었었는데 삼성 SDI를 제외를 하고 다른 종목들을 제가 많이 이제 봐봤었는데 사실 내용적인 측면에서 가져오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관련된 종목으로 에코캡이라든지 아니면 코다코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로서 활용을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는 그보다는 조금 더 실적도 있고 내용도 있는 기업이 이 컨택을 하신 거라면 만도 혹은 이제 삼성 SDI가 될 수 있을 텐데 삼성 SDI를 가지고 온 이유는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역시나 무난하게 달성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대비 한 23% 정도의 영업이익이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역시나 보게 되면 실적이 계속적으로 우상향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북미 관련돼서 이 경쟁사 대비 확실히 늦게 진출을 한 부분이 있기는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스텔란티스와 조인트 벤처가 사실 2025년도에 이제 가동이 시작이 되게 될 거고 2026년도부터는 GM에 관련된 이 합작 법인의 가동이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IRA 법안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가지고 있다.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전고체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제품에 대한 부분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관심 있게 한번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삼성 SDI까지 꼽아주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리긴 했었는데요. 저희 토마토 증권통에서 2차 전지에 이어서 두 번째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와 관련된 강연인데요.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02-2118-338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지금 화면에 나오는 QR코드 찍으셔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까지 함께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네, 모닝쇼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